일단 이 기후 변화가 그러니까 결국 이산화탄소 증가를 얘기하는데 이산화탄소 증가에 의해서 그 인류 종말이 온다라는 건 일단 거짓말이에요. 그다음에 기후 변화가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그 큰 서클 10만 년, 4만 년 서클에 의한 기후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자들은 완전히 지금 우리도 보면 뭐 탄소 중립성 뭐 이런 얘기 뭐 잔뜩 떠드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근데 이 얘기를 그냥 과학적 어떤 그런 어조, 차분한 어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류 종말이 눈앞에 와 있다라고 막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종말론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돼지화 되는 거죠, 사람이. 개돼지 세뇌를 위한 특급 레시피는 종말론입니다. 기후변화가 종말론이에요. 쟤들이 말하는 기후변화가. 이런 식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게 또 거짓말인 게 지금 그 민주당 주지사들이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지역들, 캘리포니아, 뭐 이제 워싱턴 이런 데서의 산불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임도를 뚫고, 임도라 그러면 숲을 임자 도자죠. 그러니까 산림 관리를 위해서 산에다가 길을 이렇게 군데군데 뚫는다고요. 임도를 뚫고 간벌을 해주고 그래서 산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자들이 또 자연 예찬론자라 뭐하러 임도 뚫고 관리합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요세미테 공원 산불이죠. 그 시콰이어는요 전 세계 모든 수종 중에 가장 나무 그 껍질이 두껍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시콰이어 숲은 일부러 그 이 큰 나무 밑을 저기 뭐야 횃불로 이게 쭉 뻗어나가는 그 횃불로 해서 토치로 해서 이걸 그 잔산불을 일으켜줘요. 그러면 이제 시콰이어 나무 그 껍데기도 시커멓게 좀 타 있어요. 그을려 있어요. 그거 안 타요, 잘 시콰이어 나무. 그 산불을 일부러 일으켜준다고. 또 나무가 크니까 연기 올라가 봐도 나무는 그걸 안 받고. 그렇게 해서 밑을 그러니까 이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벌을 하고 임도를 뚫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캘리포니아라든지 워싱턴 같이 오랫동안 민주당 주지사들이 이른바 자연 예찬론자들이 그 주지사를 해왔던 그런 지역들은 이 간벌과 산림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경이 난 거예요, 산불이. 왜냐하면 거기가 숲이 깊으니까 나무가 쌓여가지고 계속 건조해지면 이제 바람에 나무가 이렇게 그 마찰을 일으켜서 불이 나거든요. 희한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미국의 권력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중동도 보면은 매일 난 조중동에 무슨 트럼프 많이 뭐 추켜 세워주고 이런 건 기대도 안 하지만 미국의 권력을 잡고 있는 글로벌리스트, 민주당, 빅텍, 빅미디어 이 자들이 어떤 성격의 자들인가 그리고 이 자들이 어떻게 말하자면은 이 극좌 세력, 깨자좀들과 결합해 있는가, 워크레프트와 결합해 있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조명을 안 해주면 조중동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일종의 국가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정도까지 망가져 있나 참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짧게 저들의 구조, 그 다음에 저들이 중국을 감싸는 이유, 또 저들이 반드시 패배하고 말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짧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들의 핵심에는 빅3가 들어있죠. 빅머니, 빅텍, 빅미디어. 그 빅3죠. 이 자들은 지금 요새 이제 WEF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되는 자료 또 록펠러 재단에서 발표된 자료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서방 주권 국가를 약화시키고 세계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월드 거버넌스 세계 정부 컨셉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 비유 맞춰주려고 중국 공산당에서도 심심하면 월드 거버넌스란 얘기를 합니다. 세계 정부 얘기를 해요. 세계 정부 구조.
즉 다시 말하면 이 빅3의 입장에서 보면 골치 아프게 주권국가 하나하나를 상대로 해서 주권국가 하나하나로부터 간섭을 받고 통제를 받는, 즉 주권국가 하나하나를 상전으로 모셔야 되는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주권국가는 다 약화돼야 되고. 그래서 이 자들이 이제 이 실제로 작동할 때 딱 모양새를 보면 빅머니는 일단 돈 가진 사람들은 좀 뒤로 빠져 있죠. 뒤로 빠져 있고 스왑프, 그러니까 워싱턴 정가, 그 안에는 뭐 정치인, 뭐 평론가 이런 거 다 들어있죠. 스왑프, 그 다음에 빅 미디어, 이제 제도권 거대 언론, 빅텍,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의외로 여기에 꽤 좌좀, 그러니까 워크 레프트가 들어있죠. 극좌가 들어있죠. 그리고 이 구조를 좋다 그러고 찬양하고 나발 불고 말 만들고 개념 만들고 떠들고 해주는 게 바로 언론 문화 대학에 있어서의 지식 문화 권력자들입니다. 여기서 잠시 내러티브와 밈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EME는 젊은 세대는 잘 써요. 30대 초중반까지도 밈이란 단어를 많이 써요. 우리나라에서. 이 밈은 그거죠. 뭐냐면은 작은 하나로 똑 떨어지는 상징을 밈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리본 밈이에요. 태극기도 밈이에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북한 인권에 대한 무슨 배지를 달고 다닌다. 그것도 밈이에요. 그렇게 딱 떨어지는 상징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뭐 말하자면은 좀 개념 있는 중등 고등학생들의 겨울철 개념 있는 고등학생들의 상징이 뭐야? 어느 한 시즌에 몇 년 전에 갑자기 전부 나이키 검은색 롱코트잖아요. 그게 밈이에요. 그런 게. 그걸 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내러티브는 뭐냐? 스토리입니다. 내러티브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만들어서 친일파가 운영해온 빌어먹을 나라다. 스토리잖아요. 혹은 예를 들어서 또 거꾸로 우리 쪽 스토리로 치면 수출주도 경제 발전 모델, 세계 시장 속에서의 수출주도 경제 발전 모델을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선배 세대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세계 최초로 그걸 증명해낸 것으로서 그것은 다른 후진국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이 아니라 중국, 베트남의 개혁 개방과 동구소련의 해체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게 스토리죠. 내러티브예요. 그래서 이쪽에 그러니까 자유보수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때까지의 문제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보단 그 문제가 좀 덜하지만 자유보수 쪽이 내러티브와 밈을 잘 안 만들어요. 미국도 이 자유보수 진영이 내러티브와 밈을 덜 만들었어요. 쟤들에 비해서. 쟤들은 걸 양산을 했다고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짐작하기에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저쪽 애들은 그러니까 마르크스 때부터 이 언어를 가지고 뭔가 집을 짓고 귀신 집을 짓고 구조물을 만드는 거에 생명을 걸었어요. 그거 외에는 달리 현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이쪽은 삶과 현실에 온하니까 뭐 해괴망측한 개념 뭐하러 만들어? 그냥 보면 아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이게 스마트폰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의해서 이쪽에서 진정성 넘치는 개인의 관점에서 만들어지는 내러티브와 밈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16년 브렉시트나 트럼프 반격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이쪽에서도 나름 내러티브와 밈이 양산되기 시작했다라는 상황과 저는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리스트들은 중국에 대해서 양면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제 빅머니와 다국적 기업은 단단히 물려 있습니다. 중국에. 예를 들면 중국에 지금 120개의 유령 도시,
120개 유령 도시에 들어간 천문학적 돈의 상당 부분은 미국 월가에서 조달된 겁니다. 미국 월가에서 조달된 거예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렇게 물려있을 뿐만 아니라 재미도 봐요. 예를 들어서 ABC 디즈니 그룹은 중국에서 어마무시한 재미를 보고 있어요. 따라서 ABC 방송이 친중 스탠스를 취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 글로벌리스트들은 등소평 장점인 노선의 부활을 앙망하는 중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한 이 글로벌리스트는 중국이 등소평 스타일로 되어서 글로벌리즘의 파트너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중국이 글로벌리즘의 한 축을 담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글로벌 세계 정부에. 중국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중국 공산당의 최근 문서들 보면 중국이 이 세계 정부의 세계 질서의 한 축을 중국식으로 만들어서 담당하겠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자들이 우한 연구소 유출서를 이렇게 결사적으로 덮는 데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만약에 중국 책임이 된다면 사람들의 인지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면 이게 산통이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이자들은 목숨 내놓고 혹은 최선을 다해서 우한 연구소 유출서를 덮으려고 그러죠. 코로나는 중국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하려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자들이 빅 미디어도 갖고 있어, 빅 텍도 갖고 있어, 빅 머니도 갖고 있어. 그 다음에 문화예술 대학의 그 문화 지식 권력자들도 이자들 편이야. 뭐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이 깨자좀 활동가들도 이자들 편이야. 이자들의 힘이 너무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즉 미국의 혹은 서방의 모스 진영, 그러니까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그렇게 강화하고자 하는 진영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과 서방에서 전선이 명확하게 형성됐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보스 진영의 시민, 보스 진영의 정당, 미국 같으면 이게 공화당 신주류죠. 보스 진영의 지식인, 보스 진영의 종교계. 이게 이제 자기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상대방이 어떤 자들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자들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한민국에 지금 조중동이나 혹은 야권에 있는 자들이 저거 글로벌리스트들하고 너무 친해. 보스가 뭔지도 몰라. 또 저기 문재인 586 집단은 저긴 베이징과 평양과 너무 친해. 저긴 정말 큰일 날 집단이야. 이 둘을 동시에 비판하는 보스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진영이 존재하냐. 보스 대 비보스로. 즉 제대로 된 3파전이죠. 글로벌리스트 시다바리들. 조중동이나 여의도 정치인들. 그 다음에 중국 시다바리들. 중국 평양 시다바리 혹은 협력자들. 그 다음에 우리 이 가치지향 그 애국 민중. 이렇게 해서 제대로 3파전이 나눠져 있냐. 그리고 이 전선이 뭔지 다 알려져 있냐. 애매하잖아요. 안 알려져 있잖아요. 몇 명만 그걸 느끼지 미국은 안 그렇다고요. 딱 갈라져서 누구든지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상대가 이길 수가 없어요. 특히 상대가 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히려 이놈의 빅미디어 빅텍에 설쳐서 집니다. 누가 봐도 구글은 큰 회사고 누가 봐도 유튜브는 무시무시한 회사고 누가 봐도 페이스북 트위터는 어마어마한 회사고 누가 봐도 아마존은 무지하게 공룡과 같은 기업입니다. 자, 이들이 미국 주권국가를 해체하는데 일조하고 있어. 그거 앞장서서 뛰고 있어. 이거 큰일 날 놈들이 있어요. 이런 인식이 미국인의 절반에 퍼져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이아몬드가 홍위병 역할을 한다는 게 뭐가 안 맞잖아요. 이런 자들, 빅머니, 빅미디어, 빅텍은 뒤에 숨어가지고 간접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홍위병처럼 앞에 나와 있다고요. 계란 노른자위가 계란 껍질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죠. 거기다가 지금 바이든 정부 민주당 진영의 국내 정책 난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업, 물가, 경제, 석유, 국경, 이민, 그리고 문화 도발, CRT, 그 비판적 인종 이론, 즉 백인 우월주의
이런 거가 백인 우월주의, 식민주의가 미국을 규정하고 미국을 만들어 온 빌어먹을 놈의 그런 그 체계적 악이다. 미국은 그 체계적 악에 의해서 장악돼 있다. 백인 남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죄다. 뭐 백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죄다. 이게 CRT인데 이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에 반대하는 전국 학부모 조직이 짜이고 전국의 그 각 주의 주지사와 주의회들이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반대하는 법안을 만들고 결의를 하고 계속 그게 번져나가고 있다고요. 저러면 안 먹히는 거예요. 거짓은요, 진실의 목소리가 20%만 나와도 안 먹힙니다. 근데 지금 진실의 목소리가 오히려 거짓보다 클 것 같은데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힌다는 얘기는 패배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칼을 안 뽑았으면 모르는데 칼을 뽑아갖고 CRT로 국민을 개돼지로 만들려고 했다가 퍽 하고 반발 맞고 튀어나가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 의원들이 이제 상원 의원, 짐 조던 하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저커버그에 대고서 이제 너 파우치랑 짜고 우한연구소 실드 쳤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상태예요. 그래도 이거 법률적 책임 져야 될 걸. 왜냐하면 그 우한연구소 유출서를 페이크 뉴스라 그래가지고 다 자르고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을 불이익을 주고 계정을 삭제시키고 계정을 정지시키고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 책임져야 돼. 이 소리까지 나온다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거 이제 입만 뻥끗하면 반독점법으로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는 반독점법으로 갈라버려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아마존이라든지.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어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대변하는 언론도 없고 빅미디어, 우리를 대변하는 대형 정치인도 없고 우리를 대변하는 우리 그러니까 자유보수 진영, 보스 진영, 우리를 대변하는 정당이나 정당 정치인도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유권자 운동을 지역에서 해야 됩니다 하고 말씀은 드리지만 실제로 또 그 말씀 듣는 분들은 야 그럼 내가 도대체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일단 저도 이제 좀 좋은 소식을 곧바로 전해드릴 수 있게 바라고요. 뭔가 이런 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백무세의 탈출이나 이런 그 보스와 같은 관점의 유튜브 또 컨텐츠들을 이렇게 즐겨보는 그러한 그 멤버들을 이제 말하자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지역에서 뭔가 움직여봐야 되겠는데 하는 멤버들이 핵심적 멤버들이 한 지역에서 그래도 5명, 10명씩 모여야 됩니다. 일단 모이면서 몸을 풀기 시작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